그 다음에 아까는 숫자하고 숫자죠. X축, Y축 숫자하고 숫자인데 이 범주형은 아까 힙맵 형태로 하든지 대표적인 게 그냥 이제 이런 요 타입에 따라서 요 롱 이게 아마 뭐 돈 빌려준 건가요? 뭐 A, B, C, D, 뭐 E, F, G 등급인가요? 사람 등급에 따라서 뭐 돈을 다 받았는지 뭐 늦었는지 뭐 어떤 그런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차지 오프문은 청구한 건가요? 청구한 건가? 아니면 취소한 건가?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이제 해서 토탈 가격을 이제 그 분할표 형태로 이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더 심플하죠. 디렉터리를 세팅했고 뭐 한 번 세팅하면 자꾸 세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세팅됐을 때는. 근데 처음 했을 때는 세팅해야죠. 내 워킹 디렉터리, 내 여기 요 디렉터리에서 일할 거야. set 워킹 디렉터리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기 LC 론즈를 읽어온 거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를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게 45만 961건의 데이터가 있는 거고 베어리어블은 두 개 있는 거죠. 하나가 스테이터스고 그레이드고 아마 그 신용 등급이고 얘는 이제 현재 상태일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받고 있는지 다 돈 받았는지 빌려준 걸 다 받았는지 여기 등급을 고객 등급은 여기 7개로 나누고 있죠. A, B, C, D, E, F, G 7개. 그 다음에 상태, 돈에 이제 빌려준 돈의 그 상태는 4가지 타입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표,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걸 하는데, R에 DSC, 요 패키지가 있어야 되는데, 분할표를 쉽게 만든 거, 크로스 테이블이라는 건 여기 있으니까, 혹시 그 디폴트로 이게 인스톨 안 돼 있으니까, 인스톨 할 때는 요 인스톨 패키지 하셔서 인스톨 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DSC, 요걸 라이브러리 로딩 하시고 크로스 테이블을 하는데 X축. 이게 사실 뭐랄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보통 X축, Y축 얘기를 하죠. gg플롯 할 때 앞쪽이 이제 X축이고 이쪽이 Y축인데 이런 팩터인 경우는 사실 좀 묘해요. 팩터 나중에 그래프 그릴 때도 좀 나올 텐데 이 앞쪽이 나온 게 행열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행열. 얘가 행이고 열. 행이 이게 행인가요? 이게 행인가요? 가끔 헷갈려요. 그게 아니지. 그건 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그러니까 행이 늘어나는 건 이런 거고 이쪽이고. 그러니까 열은 이쪽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게 한 행 맞죠? 한 행 맞죠? 근데 행이 늘어나는 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서 이게 헷갈려. 어쨌든 얘가 행이에요, 행. 그레이드가 보시면은 분할표에서 행이 쭉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요게 열로 갔어요. 뒤에 보시면은 이제 gg플롯에 이제 gg플롯을 그릴 때 여러 개 그래프를 한꺼번에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리드 패셋 그리드나 패셋 랩 같은 걸 쓰는데 패셋 그리드 할 때 팩터별로 요렇게 표시할 거냐, 요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냐가 차이가 있는데 앞쪽에 오는 게 팩터인 경우는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 앞쪽이 행이에요. 나중에 한번 그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행열 이렇게 하시면은 기억이 좀 쉬워요.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서 테이블 그려보시면 해보시면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 데이터를 갖고서 두 개의 팩터를 갖고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려고 할 때는 크로스 테이블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하실 수가 있다. 이건 쉬우니까 1분만 드릴게요. 그래서 좀 연상시켜서 기억해두면은 나중에 좀 편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팩터, 행렬 그렇게 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요 놈이 이렇게 위에 조금 살짝 올라가 있잖아요. 열의 이름을 요 위에다가 써놓고 여기 행의 이름을 요쪽에 써놔서 나중에 이제 이런 테이블 보실 때 보면 아래서는 보통 요 열의 이름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는 듯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Q? 어디?
아, 여기요? 예. 잠깐만 고쳐볼까요? PRO, 아, 저기, 요것도 글자가 잘못됐네요. 왜 이렇게 내가 타이핑이 잘못됐지? 어디 갔냐? PRO, T가 아니라 프로포션. 그러니까 PROP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확률, 그러니까 개수, 프리퀀시 숫자로 할 거냐, 이제 프로포션으로 할 거냐 그런 표시들이 있는데요. 아, CHISQ. 예, 저것도 틀렸네. 여러 개 틀렸네. 아이고. ISQ 여기도 틀렸네요. 예. 오케이. 자, 오케이, 고맙습니다. 또 몇 개 또 타이핑. 자, 1분 지났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나머지 거 좀 해보시고.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앞에 수치형하고 수치형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번 범주형하고 범주형했고, 이번에 한쪽이 범주형이고 수치형인 경우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했는데, 여기는 에어라인 스테이트, 그러니까 에어라인의 비행기가 딜레이 되는 거, 지연 항공사별로 지연 그거에 대한 데이터일 거예요. 그걸 이제 갖고 이제 할 텐데요. 보시면은 여기 워킹 디렉터리 세팅하고 데이터를 읽어오는데, 데이터 밑에 에어라인 언더스코어 스태츠 CSV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으로 에어라인 언더스코어 스태츠라는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했고요. 항상 그냥 스트럭처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인데 뭐죠? 33,468개에 대한 정보고 변수는 4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에어라인 정보가 뭐 알래스카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등 해서 요게 6개 에어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에어라인에 대해서 이제 한 거네요. 그리고 지연 사례가 캐리어가 이제 짐인가요? 짐이 좀 늦게 처리가 됐는지 그런 거고, ATC는 뭔지 잘 모르겠네. 여기 ATC. 그다음 날씨에 따라서 이제 늦어진, 날씨 때문에 이제 늦어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숫자 값은 이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연 시간인가요? 지연 시간 8.15 시간이 늦어진 건가요? 어쨌든 그 지연이 얼마나 됐고 어떤 이유가 이제 많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ATC, 이 ATC 딜레이에 대해서 이제 찾았네요. 그 교재에서는 뭐가 잘못됐다고 내가 본 거죠? GG 플러스, 바이올린, PTC 딜레이, 교재에서는 이게 그냥 PTC 딜레이 이런 요 값이 없는 값으로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한 것 같아요. 여기 스트럭처를 보면은 그냥 하면은 요걸 읽어온 다음에 그냥 하면은 교재에서는 그냥 PTC 딜레이 그냥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컬럼이 없잖아요. 컬럼이 없기 때문에 얘를 하든지 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얘들을 다 더해서 하든지, 어쨌든 PCT 언더바 딜레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를 해준 게 PCT 언더바 요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요게 이제 요 값을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에어라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 틸드를 했는데 요렇게 될까요? 요렇게 될까요? 요거 할 때 요쪽이 이게 앞쪽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요렇게 늘어나는 쪽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쪽으로 늘어나는 거, 에어라인이 요쪽에서 요쪽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데이터는 여기서 읽어온 에어라인 스탯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에 여기 제한을 뒀죠. 리미트. 0에서부터 50까지만 그래라. 사실 요 끝에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엄청 이게 50시간, 이게 시간이라면 50시간 내는 게 있고 한 2, 3일 느린 것도 있겠죠. 50시간이면 이미 이틀이구나. 한 열흘 느린 게 있으면 240시간이니까 뭐 저쪽에 있으면 걔가 있는 순간 얘들이 쫙 내려가 버릴게요. 그래서 요걸 없이 한번 그려보세요. 없이 한번 그리면 어떻게 나오나요? 리밋이 최고인 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얘들이 다 아래로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프가 다 가라앉아 버리면 위쪽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보고 싶은 요 모양이 안 보이거든요. 요 y 리미트를 이제 없애보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아직 못 해보셨어요? 이렇게 특이값 때문에 그래프가 잘 안 보일 때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특이값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요 데이터에서 먼저 특이값을 제외해 버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려도 되겠죠. 두 번째로 이 y 리밋을 줄 수도 있어요. y 리밋을 주면은 이제 거기만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로그 스케일로 바꾸는 거예요. y쪽을 로그 스케일로 바꿔요. y쪽을. 그러면 10분의 특이값들이 쭉 아래로 내려와서 그쪽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써서 이제 요 데이터의 모양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좀 그려보시고요. 요 밑에는 이건 박스 플롯으로 그냥 했는데, 사실은 얘도 GG 플롯으로 할 수 있어요. GG 플롯 한 다음에 여기다 지오메트리, 여기 지오메트리 박스인지 박스 플롯인지 동일하게 이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GG 플롯으로 할 때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X축, 요게 X축이죠. 에어라인 쪽으로 이제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Y축 그려주고, 그 다음에 매칭 시켜주고, 리미트,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형태로 그려줘라. 그 다음에 레이블링, X쪽 레이블링, X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Y에는 일간 지형, 이거 지연 항공 비율이네. 시간이 아니고. 항공 비율이네. 몇 프로, 그날 이제 한 10개가 올 건데, 반이, 50%가 지연됐다, 그런 게 있겠네요. 네, 여기. 이것도 코드가 길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 3분? 3분 정도 한번 타이핑 해보시고 이것저것 좀 바꿔보시고. 제트블루가 예전에 약간 저가 항공으로 한참 잘 나갔던 데인가요? 그 다음에 델타는 많이 아시는 거고, 사우스웨스트 이쪽도 유나이티드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연율이 낮은 게 얘보다 얘가 좀 그래프가 좀 좋은가? 어쨌든 중앙값이 낮은 것들이 사우스웨스트가 하고 알래스카가 좀 낮은가요? 예, 중앙값은. 근데 이 밀도로 보면 알래스카가 좀 낮은 것 같고요. 이게 다른 그래프구나. 여기는 캐리어 딜레이를 그린 거고, 여기는 ATC 딜레이를 그렸으니까 얘 그래프랑 얘 그래프가 다르겠네요. 뭔가 그래서 알래스카가 막 낮은 것처럼 이제 보였는데, 여기는 사우스웨스트가 낮아서 데이터 자체가 다른 걸 그랬네요. ATC, 여기는 이제 캐리어 짐 그거에 대한. 네, 요거를 캐리어로 바꾸니까 중앙값이 알래스카 쫙 내려왔어요. 그렇군요.
뭐 요런 데도 뭐 해보려면 색깔을 요거별로 또 넣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요런데 지지플롯 같은 경우는 컬러를 요거 컬러를 이제 여기 요런 데다가 콤마 찍고 컬러를 에어라인으로 하면 얘랑 색깔이 다 달라지게 나오죠. 지지플롯은 그래서 그런 것들 컨트롤하기가 좀 편해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변수 시각화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X축이 뭐냐면은 스퀘어, 앞에 그 주택 데이터인데 이제 요 주택 데이터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주택 데이터 여기 써놓을 걸 그랬다. 주택 데이터가 이제 안에 세 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면적, 전체 면적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은 이제 과세 표준 가격. 그리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집 코드가 있었어요. 우편번호. 우편번호를 우리가 안 썼거든요. 우편번호 중에 이 우편번호도 아까 상당히 제법 있었으니까 우편번호가 몇 개나 있었나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편번호가 보시면은 집 코드가 많네. 몇 개인지 잘 안 나오네. 한참 많네요. 팩터면 몇 개는 금방 나올 텐데 우편번호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다 그리면은 하니 좀 그런데 우편번호 4개만 골랐어요. 98,118번지, 98,105번지, 98,108번지 뭐 이거 원하시는 대로 거기 있는 거에서 고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요 놈이 퍼센트 인 퍼센트,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집 코드만 골라내란 거예요. 집 코드 중에 요거나 요거 그것만 골라서 서브셋을 하는 거예요. 서브셋. 그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요 데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우편번호가 요거인 걸 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집 코드마다 다르게 그려준 거예요. 집 코드마다. 요렇게 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그 집 코드마다 요렇게 해서 요쪽을, 그러니까 같은 면적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으면 그 그래프를 요렇게 나열하시면 같은 면적에 대해서 비교가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가격에 대해서 비교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좋겠죠. 쫙 한 번에 이제 그려주면 좋겠잖아요. 같은 가격에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면적에 대해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는 뭐 그냥 사각형으로 잘 그려주고 싶으면 이렇게 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해주는 게 요게 서브셋을 이렇게 한 데이터 갖고서 X축, Y축을 그렸어요. X축은 어차피 여기 그 면적을 한 거고, 여기 X.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그 과세 표준 가격을 한 거고, 그 밑에 뭐 바탕을 해서 이제 육각형으로 하는지 한 건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 색깔을 블루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레이블링을 여기 그 전체 면적, 과세 기준 가격 뭐 그런 걸 한 거고, 요 부분을 이제, 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랩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가다가 뭐 요렇게 랩핑을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랩핑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랩을 이제 집 코드 단위로 이제 랩을 하는데, 여기다가 옵션이 사실은 컬럼 몇 개, 로우 몇 개를 여기 줄 수도 있어요. 근데 4개짜리니까 이제 그냥 요렇게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컬럼을 여기 컬럼을 3개로 하겠다 그러면 위에 3개 하고 요 한 놈 남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컬럼을 로우를 3개로 하겠다. 그럼 얘가 요쪽으로 내려오고 한 놈이 요 남고 그렇긴 하겠죠. 어쨌든 이 랩핑을 이제 해가는 그런 과정이고, 저는 사실 이런 랩핑보다는 요렇게 이제 그 그리드 형태로 이제 요렇게 아래로 요렇게 나열할 거냐, 요렇게 나열할 거냐를 하는 게 전 조금 좋아하는데, 나열을 할 때 보시면 여기 그리드 안에 옵션 보시면 하고 점, 나머지 거 전부, 또는 앞에 점, 나머지 거 전부 하고 요거에 따라서 그려라는데, 앞에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그 팩터인 경우 앞쪽 게 뭐라 그랬어요? 앞쪽 게 행렬할 때, 자, 행이 하나씩 늘어난 거예요. 행. 그 다음에 여기 뒤쪽으로 오는 순간 이제 열이 하나씩 늘어난 열. 타입을 그래서 요런 걸 할 때 행렬로 기억하시면은 패셋 그리드 했을 때 요게 요렇게 그려질지 요렇게 그려질지를 이제 기억할 수가 있으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도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요게 마지막 실습입니다. 챕터 1의 마지막 실습이니까 한 5분 드릴게요. 네, 행열이다 이거죠. 기억하시기 편하게.
예. 요거 때문에 다른 데이터들 다 넣었을 때. 근데, 아니, 여기서는 사실 요거는 사실 여기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거고, 그려지는 거는 사실 요 그래프의 특성은 요 앞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모든 데이터라고 설명을 하지만 요 놈만 중요한 겁니다. 여기 파셀 그리드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 생각하실 때 이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요 비교냐 가로 그것도 이제 시각화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나중에 괜찮습니다. 요 동네 요 집 코드 그냥 요 동네는 참 비싼 주택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126이 되나? 105인가? 105 같은데 105는 비싼 주택이 많네요. 이 집은. 그 다음에 면적은 뭐 이게 집 코드에 따라서 크게 면적이 큰 분포가 많지는 밀도상으로 보면 여기 비싼 주택이 면적들이 약간 넓겠죠. 요 데이터 말고 캘리포니아 뭐 그 주택 데이터 같은 거 보면 거의 보면 좀 그래요. 그 약간 그 느껴지는 게 그 수입하고 이제 사는 면적 같은 게 밀집도 그런 걸 보면은 수입이 적은 쪽에 사람들이 막 밀집돼 있어요. 사는 게 밀집도가 이제 그 뭐랄까 상당히 큰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기 파워가 아이고 여기 아이고 파워가 여기 밑에 있긴 한데 파워 같이 쓰시려면 여기 쭉 펴지나? 아이고 이게 더 멀리 못 가네. 예.